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좀 뭐 미신적이거나 뭐거나 하여튼 잘 믿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상이 이제 서양으로 가서 아주 굉장히 맹위를 떨구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명상이 좋다 하더라도 왜 좋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실적을 올렸잖아요. 명상을 하면 대뇌 구조가 달라지고 대뇌 무게와 질량도 굉장히 부피도 달라진다. 작게는 작은 그 뇌에서 10배까지도 커진다 그럽니다. 뇌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포츠 심장이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을 겁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심장이 다른 사람의 3배 이상 커져요.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뛰는 사람, 장거리를 뛰는 사람, 특히 중거리를 뛰는 사람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도선수는 어떨까요? 역도선수는 장거리를 뛰지 않고 힘을 쓰기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심장의 두께가 두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뇌를 많이 쓰면 뇌가 커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뇌 속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전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아주 지극히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동양권에서 삼매 그러면 끝나는 말이에요. 삼매. 그렇잖아요. 우리 삼매에 들었다. 독서, 재밌는 책을 보다가 싹 빨려 들어가서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밤을 새워서 책을 보는 거야. 무협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뭐 몇 권을 그냥 밤새도록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독서 삼매경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좋은 책을 가지고 더 많이 보면 더 좋겠죠, 물론.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거를 상생의 나래를 피거나 그랬을 때 극도로 활발해지는 뇌 영역의 네트워크를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오랜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조종사가 그 조종관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걸 탁 켜놓으면 알아서 똑바로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뇌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내측 축두엽하고 내측 전전두엽 피질, 그리고 후대상 피질이라는 것과 두정엽 피질, 하여튼 머리 세 군데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면 평상시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자동항법 자체가 팍 돌아가면 바로 멍한 상태에 빠지면 작동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을 때, 무심한 듯한 상태일 때 이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삼매인 것입니다. 삼매는 여러분 뭐 항상 삼매가 굉장히 높은 단계로만 생각하죠. 우리 삼매에 자주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목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애인을 생각하면서 간다든지 먹을 걸 생각하든지 모임을 생각해서 걸어간다든지, 그러면 계단이 나오면 계단 다 올라가고 커브가 나오면 잘 피해서 다니면서도 내가 걷는다는 것도 모르고 걸어요. 그게 반삼매 정도 간 거예요. 또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반삼매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속효심을 갖지 말아라, 치구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건데요. 속효심이 뭡니까? 빨리 깨닫겠다. 집착력을 가지고 막 빨리 깨닫겠다고 생각하는 거. 치구심 뭐 어리석게 구하는 거야. 어리석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말하는 것 같은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명상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자동항법 자체가 돌아가도록 할 정도로 멍한 상태에 가야 되는데 명상 잘해야지
해가지고 빨리 깨달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전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삼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엉뚱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선사들이 다 마음을 버려두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물속에서 몸을 이완하고 그대로 가라앉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때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뭘 추구할 것도 없잖아요.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자기 집착을 다 버리고 명상을 해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사람이 특별한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뇌의 배경 속에 이렇게 은은한 중에 깔려있던 뭔가가, 그것이 바로 자성이겠죠. 자기 불성, 성령 이런 거겠죠. 정면에 나타나가지고 뇌를 조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이걸 명확하게 밝혀냈으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우리의 자아의식의 필수 불가결이라는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온통 바깥 세상에 관심을 쏟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에는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만, 바깥에 돈 벌 생각, 집을 멋지게 질 생각, 이런 것에만 계속 관심을 둔다면 내 속에, 내 내면에 있다는 그 불성이 뭔지, 하나님 왕국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아직 그거는 휴대폰 비싼 거 사줬는데 사진 찍게 하고 전화번호 걸리기밖에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의 그 본성을 절대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마음을 탐험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정보는 이게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멍한 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정보를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들이 이제 그 참선하는 자기 제자를 보고 앞에서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보니까 지금 스님이 계속 뭘 가르쳐. 그래서 가서 스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벽돌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스님, 어떻게 벽돌로 그걸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어떻게 참선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야, 지금 마차가 가고 있는데 마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마차 수레를 두드려야 되냐, 소를 두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두드려야죠. 이 말에 이 친구가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캐치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명상을 하는 거하고 이런 상태를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성적을 잘 맞고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하고는 아마 차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태권도 훈련을 하는 친구하고 그냥 강원도에서 제일 잘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제일 잘한다든지 정도로만 훈련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멍한 상태에 불멍 때리듯이 멍 때리는 그런 자세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역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항상 마음을 법계에다 두고 진리의 세계에다 두고 그것이 가동되도록 멍청한 생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만 반드시 효험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